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그 시절에는 많은 2030 세대가 집을 샀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많은 빚을 지고 또 부모님한테 돈을 미리 땡겨서 받고 그렇게 집을 샀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즘의 2030 세대는 과연 어떨까?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요거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희망 시기 이걸 보면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6.5%, 1년에서 2년 사이에 하고 싶다는 17%입니다. 2년에서 3년 사이는 19.9%, 3년에서 5년 이내 요거는 24.5%, 5년 이후라고 대답한 거는 3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요즘의 2030 세대는 당분간 집을 살 계획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야 어찌됐건 부동산 폭등기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던 그 시절하고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3년 이내에는 집을 살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의 현장은 진짜 어떤 분위기일까? 제 개인적인 체감하고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 퍼져 계신 제 부동산 스승님들 그리고 또 제자님들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20대는 확실히 줄었지만 30대는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주 고객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는 30대 젊은 분들이 집을 보러 많이 다니시고 가장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20대가 줄어든 이유 이거를 보면은 기존의 어떤 부동산 폭등기에 20대가 아파트를 사러 오지만 결국은 그 결정은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부모님들이 꽤 많이 해줬고요. 단순히 이게 현금 증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주식이나 펀드를 자녀 명의로 오랫동안 운영한 그 수익금 이런 것도 있고 전세 보증금 이것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이거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일명 자녀에게 증여할 때 돌려치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의 출처를 묻지만 전세 보증금은 자금 조달의 출처를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몇 억씩 부모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그 전세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은 그 돈을 자기 돈인 척 하면서 집을 사는 겁니다. 자금 조달할 때 그 신고서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맘먹고서 국가에서 잡는다면 다 잡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걸로 처벌받았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자금 추적을 안 받는 우회 수단으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부모님의 주도하에 집을 매수하던 그동안의 20대 비율 이게 지금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5060 세대의 부모님 세대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30대는 왜 여전히 많은 비중을 현장에서 차지할까? 아무래도 압박감이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게 살게 되면서 내 집이 없다라는 이 불안감이 꽤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의 불안정 요것도 한 몫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세대는 정보력이 빠른 세대이다 보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어쩌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많은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정확한 부동산 상황 인식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는 바람잡이들한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20대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집을 사실상 자기들이 거죠. 그걸 핸들링 해주면서 영향력을 미치지만 30대는 이제 부모님 영향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부동산 현장에서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의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입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KB부동산 시세 이게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른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KB부동산은 하락 중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주로 받아쓰는 거는 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기사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요걸로만 지금 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론자 또는 영끌족 그리고 부동산 상승론을 펼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지금 KB부동산 자료를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흑성 뉴타운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들어가 반포 프리미엄 노렸나? 흑성 뉴타운 여기는 동작구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서밋 더 힐로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동작구에 있지만 서초구인 척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적어도 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흑성역과 동작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동작구를 리딩하는 지역이 바로 이 흑석동이기는 또 합니다. 일단 서반포는 그냥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 지역이 실제 없죠. 앞으로 강남에서 가장 뜨거울 지역 딱 두 군데 뽑아보라 뭐 이렇게 하면은 강남구 압구정동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여기입니다. 지금 개포동이 새로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서 급부상하긴 했지만 사실상 강남 내에서는 개포동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은 아닙니다. 가장 뜨거워질 어쩌면 강남의 미래 권력 중에 하나인 반포를 찍어다 붙이면서 모습을 탈바꿈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서 그렇게 변신하고 나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왜 나는 너를 만나서 이거 제가 어릴 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이 드라마 보느라 밥도 늦게 차려주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부비가 부릅니다. 누나의 유혹. 왜 누나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설거지 시켜. 이런 일이 처음 있던 거는 아닙니다. 마포구 대흥동에 있던 신촌 그랑자이가 2022년에 마포 그랑자이로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신촌은 아무래도 좀 쇠퇴한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신촌 대신 마포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는 그래도 여기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2호선 2대역 초역세권이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더 클래식 등 주변에 있고 앞서 설명한 그래도 서반포, 서밋 더힐 요거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럽긴 합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목동 센트럴파크 아이파크 위브 참 이름 도대체 이름도 길고 이걸 또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줄여서 목세나라고 하는데 줄임말조차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건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세나. 아무튼 여기는 신월동인데 목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목동의 그 프리미엄을 노린 걸로 보여집니다. 신정 내거리역이랑은 직선거리 900m가 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각자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아파트의 하락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실상부 강남 투탑인데 요즘은 강남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초동 그랑자이 45평이 3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46세대이고 2021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그 뱅뱅 사거리에 있던 그 다 쓰러져 가던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한 거 맞습니다. 이거 뱅뱅 사거리에 술 마시러 돌아다닐 게 아니고 그때 무지개 아파트를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지만 사실 그때도 저는 무지개 아파트 살 돈 없었어요. 지난 최고가는 45억이었으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5%입니다. 34평도 여기가 거래가 됐는데 34평은 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3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3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8%입니다. 서초동 레미안 STG 33평이 2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93세대 2018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9억이었네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2억 9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번에는 잠원동으로 가봅니다. 신반포 4차 아파트 31평이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212세대 1979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당연히 큰 곳이고 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유심히 째려보는 바로 거기 맞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에 31억 5천만 원이었고 이게 24억까지 쭉 이렇게 빠졌다가 요즘에 다시 28억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3억 5천만 원 하락한 가격이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신반포 2차 아파트 25평이 최근에 2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72세대 1978년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재건축 이슈 여기도 큽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는 26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2천만 원 하락한 수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8%. 서초구 반포동 요번에 반포 서밋입니다. 35평이 최근에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64세대로 대단지는 아니지만 2018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31억 9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5천만 원 하락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서초구 부동산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이시죠? 그 이유 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좀 더해서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오른 게 요게 데이터에 과표집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일단 안 아프고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몇십억 아파트 깔고 사는데 아파서 골골거리거나 먼저 휙 저 세상 가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부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